부모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아이를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도들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공감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를 공감한다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감을 한다고 할 때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뭔가 대단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공감은 굳이 특별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려놓고 아이의 경험에 함께 머물러주는 그 자체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의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함께 머물러주는 이 시간 자체가 아이의 내면의 작용과 어떤 힘을 일깨워줘서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삶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의 안내를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공감적인 교류 없이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크다 보면 이것은 아이와의 소통을 방해하고 부모가 주는 가르침 또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육아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100%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반복된 자극과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공감 능력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늘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장하는 육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것은 공감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회로가 있는데요. 이 거울 뉴런은 상대에 대한 행동과 느낌을 관찰해서 빠른 속도로 공감 반응을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이 거울 뉴런의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공감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이를 공감하는 육아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공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아이의 어떤 행동과 정서를 만났을 때 부모 안에서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작용을 합니다. 바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신만의 해석 체계죠. 이건 부모의 과거 경험이나 배움들 속에서 익숙한 패턴으로 체계화되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의 행동과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아이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경험에 함께 머무르지 못하고 공감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아이를 공감하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편견,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나 감정 패턴들, 더 깊게 들어가서는 내면의 상처까지도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열어갈 수 있고 부모의 생각과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아이의 상황과 입장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읽어내는 뇌 부위와 다른 이의 감정을 읽는 뇌 부위는 같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앞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뇌가 공감 반응을 일으켜서 타인을 공감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된 뒤로는 역할도 많아지고 현실적인 삶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와의 소통, 아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꾸준히 찾아가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작은 변화와 성장은 바로 아이에게로 흘러갑니다.